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목요일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시는 날씨 엄청 춥죠? 그렇습니다. 아. 12월 1일인데 네. 남아있는 겨울 기간이 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영하 한 8도. 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6년 만에 파업인데요. 하루 만에 극적인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차 운행이 상당 지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겪었었는데요. 타결이 되면서 이제는 정상화되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최대 쟁점이 인력 감축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때는 접점을 못 찾았어요. 어제 2차 교섭할 때 사측이 한 발 물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 감축안 유보 방안을 사측이 제안을 11월 29일에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노사 간 특별 합의가 이미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네. 재정적인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좀 명분이 어느 정도 실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파업에 대한 그 조건들 중에서 총인건비 대비해서 이제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총인건비를 이제 전년 대비 네. 1.4% 올리는 안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사측 입장에서도 아주 큰 부담은 아닌 거고 노조도 크게 대폭 인상을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퇴근길에 교통 대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역삼역 개찰구는 폐쇄되기도 했고요. 특히 신도림역 앞에 구급차가 대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혼잡이 벌어지면서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인데 개찰구를 폐쇄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사람의 유입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막는 좀 하나의 극한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급차가 대기를 한 것은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부상이라든지 긴급 상황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급차가 대기를 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퇴근길 혹시 많은 분들이 압사 사고에 대한 또 불안감을 또 올렸지 않을까요? 네.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여러 시민들이 지금 그 골목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또 헬로윈 데이만 혼잡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대표적으로 사례로 든 것이 지하철에서의 혼잡이었었거든요. 평소에도 굉장히 크게 고통을 겪었다라는 호소들이 또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지하철 운행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차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 어제는 혼잡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들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퇴근길 또 대란 이 부분이 파업 합의하는데 노조 측이나 사측이나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보고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네,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지하철 혼잡이 계속되니까 부담이 그렇죠. 됐을 거고요. 그리고 사측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면 이게 안전 관리가 되겠느냐라는 그렇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측과 노조 양쪽을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가 된 건데 네. 자 12월 2일 내일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철도 노조 파업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임금 인상 문제가 그 의제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정원 감축에 대해서 똑같은 노조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량 정비에 대해서 민간에 개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민영화의 표석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철도 노조가 주로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는 그 소재가 민영화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하고 협상이 있었는데 40분 만에 결렬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중대 변수가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양쪽의 주장은 계속 평행선이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원래 하던 거 품목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난해에 했었던 올해죠. 올해 여름에 했었던 그 애초에 합의를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품목 확대라든지 일몰제 폐지라든지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변함없이 양쪽이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 정부가 발동한 상황인데 이 국토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정유 다시 또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의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 품목을 네, 확대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안전운임제도 조금 연장을 하기로 한 것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폐지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한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 되면 송달에 한 2주 정도까지 걸릴 오래 수 있고요. 걸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법정까지 갔는데 이거 송달 안 된 것으로 본다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 1차 불응을 하게 되면은 1개월 동안 운행 정지거든요. 네. 이게 묘한 역설입니다. 파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건데 이 제재를 받은 노동자는 한 달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파업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파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원래 의제까지 깨버리든지 더 강경한 그런 대책을 스스로 모색하게 되는 그런 좀 필연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데 6일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의 총파업은 이 현장에서의 노조라든지 산별노조 이쪽에 따라붙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규모로 총파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네. 다만 민주노총 중앙이 총파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정치적 구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여권이나 정부에서 이건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기운까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또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조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2009년도 쌍용차 노동조합 파업 이 손해배상 관련된 거 대법원 판결이 13년 만에 지금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에 이제 헬기를 투입하면서 네. 경찰이 진압에 나섰었는데요. 그때 노조원들이 좀 강경하게 저항을 하면서 발생했던 비용에 대해서 뭐 경찰 치료비라든지 또 개인적인 위자료 또 장비 손상 여기에 대해서 1심, 2심까지 11억 2,800만 원 정도 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이 적법하지 못한 직무 수행이었다. 수행이었다. 국가의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죠. 결국은 그런 어떤 파업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으면 다음에 재판에서는 국가가 아닌 노동자 측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일단 파기환송 취지이기 그죠?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이 투입이 된 거. 예를 들면은 헬기가 투입이 헬기 같은 거 쓰는 되면은 거. 네. 이렇게 하강풍을 그때 쏴서 굉장히 위협을 줬고 최루액을 투하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위법 소지가 있다. 다시 한번 파기환송을 통해서 다시 다퉈봐라. 네. 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많은 금액이 기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어제 한노위에서는 여당이 불참했는데요.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정을 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야권 정당들은 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파업을 반면에 했을 때 뭐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하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좀 사실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파업의 합법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청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네네.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딱 그 사업장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넓혀주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그냥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단 아직은 통과를 못하고 있고 법안 소위에 단독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이 뭐 지금 보면 다수 의석 169석인데요. 활용해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또 한편으로 다른 조건하고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네. 위원장이 국민의힘 그렇죠. 소속 아니겠습니까? 김도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사위가 법안의 그 체계 작구로 심사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 그 기능을 이유로 해서 어느 정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다수파긴 한데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법안들 양곡관리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죠.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도 어차피 법사위에서 막힐 거니까 힘이 빠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어차피 법사위의 계류가 계속 될 건데 막아줄 건데. 그럼 계속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들이 이제 양곡관리법도 있고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그 대열에 설 건지 이게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은 자 지금 엑스포 사우디 그 수주 거래설이 민주당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또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걸 거론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빈살만의 지난 17일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한간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하는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 지금 부산 엑스포 이제 내년 2030년 엑스포죠. 엑스포 같은 경우에 경쟁하는 나라가 한국도 있지만 사우디하고 네. 이탈리아, 로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좀 맞바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라는 그런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아 민주당이 어떤 근거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입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가 이 설이 나오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는 잘 이렇게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일본 방문이 전격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한국하고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아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일종의 농담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관저 만찬 자리에서 네. 아이고 월드컵 축구에서 사우디랑 붙으면 이거 져줄 수도 없고 아. 수출도 해야 되는데 어. 이것도 좀 네 이게 살이 붙여져 가지고 아하. 이어진 건데 사실은 근거로서는 빈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게 언론에서 제기가 된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 수준이었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한덕수 총리하고 민간 대표단이 파리에 지금 그 엑스포 유치위에서 세계 박람기구 회의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3차 프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29일에 진행이 됐고, 네. 네, 계속해서 뭐 관계자들을 만나서 부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 대표단으로도 또 최태원 회장이나 이인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우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포함이 돼 있고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프린테이션은 3차가 끝나는데 4차, 5차도 있고 내년 4월이면은 현지 실사도 있거든요. 이 어디가 적격지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년 1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결과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어제 하나 나왔는데 이 사고 발생 그 당일날 현장에서 119 신고했던 2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 신고 시각 그러니까 이 참사 발생 시각을 당일에 오후 10시 15분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두 건의 119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가 있었는데 오후 10시 42분 그리고 11시 1분 이렇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42분은 거의 뭐 무응답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분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11시 1분에 두 번째 전화 역시도 119입니다 정도까지 이제 접수자가 얘기를 하고 근데 시끄러운 소리만 주변에 들리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미 상황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위급한 그런 처지를 호소를 하려고 했지만 뭐 말을 할 수는 없는 말은 처지였다라고 못했고, 예.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참사 발생 시각이 한 4, 50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예. 이분들은 생존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거거든요. 핵심인 것 같아요. 10시 그렇습니다. 15분이 사고 발생 추정 시간인데 10시 40분, 42분, 또 11시 1분 그러니까 50분 이상 지금 살아 있었다면 결국은 골든타임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신고를 받은 10시 42분과 11시 1분 이후에 뭘 했느냐보다는 네. 그 전에도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뭐 했느냐. 예,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고 초반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가 소방이 예, 그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이 골든타임이 과실치사상 이거 지금 유무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업무를 좀 소홀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빴다. 단순히 이 수준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상황이 명백한데 그 사이에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할수록 업무상 과실치사상 성립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골든타임을 만약 11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소방의 구조 실패 책임 그 부분까지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